자, 저희가 이제 요거 프로젝트를 하시기 전에 프로젝트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구조. 요걸 이제 그 소프트웨어 스키마 이 구조입니다. 이 스키마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소프트웨어는 스키마라고 얘기하기보다 구조, 아키텍처 이렇게 영어로 하던데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전부 다 정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요 클래스가 뭐 한다라는 것을 막 정의를 막 해놨어요. 정의를 해놓은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석 설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뭘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처리돼서 몇 단계를 걸쳐서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프로젝트가 조금 이제 작다라고 하시면 서비스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바로 이제 디스패치 컨트롤 다음에 바로 D 이렇게 가서 그 내용상 프로젝트가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에요. 그냥 홈페이지 한 개 만들 정도 이렇게 웹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 정도 한 개 만들 정도예요 라고 하시면 그냥 보드 컨트롤러에서 바로 DAO 이렇게 해서 DAO 쪽으로 바로 가서 처리를 하고 어차피 서비스에서 별거 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예,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서비스에서 데이터 그 외에 데이터 처리할 게 있으면 서비스에서 할 것도 있어요. 사실은 프로젝트가 커지면 만듭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컨트롤러에서 이쪽에서 뭐 조회수 1 증가 그러면 가져오고 조회수 1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경 안 쓰고 나는 이제 프로젝트가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 서비스라는 말을 딱 들은 순간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스프링은 구조상 서비스를 만든 서비스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어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뭐 강사분들에서 자료 만들어서 뭐 굳이 별로 필요 없어 지우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현장에 가면 서비스라는 게 있네. 선생님 서비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꼭 만들고 있어요. 구조상 이제 프로젝트가 서비스가 빠져도 된다 이런 것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한눈에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굳이 저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있다. 동작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거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 코딩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드 컨트롤러, 얘가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간 다음에 지금 이제 모두 별표점 2로 가는데 보드에 가면은 보드 컨트롤러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오시면 이닛 클래스 부분이 이제 여기 이닛 클래스를 만들어놨는데 이닛 클래스에 뭘 하지? 이제 오라클 드라이브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리에 필요한 객체를 전부 생성하는데 컨트롤러 서비스 DAU 같은 객체를 생성해서 서로 조립을 해놔야 돼요. 필요한 것들에다가 생성을 했으니까 거기다 넣어줘야 되죠. 넣어줬지 않으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나서 걔네들을 이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다가 그 DB 클래스 한 개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그 DB 오라클 드라이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만들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서 뭘 하냐면 서비스에서 지금 URL을 이렇게 요청한 URL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가 맨 앞에 뭐가 들어왔지 라는 거에 따라서 어떤 객체를 써야 되지 라는 것을 쓰셔야 돼요. 지금 할 거는 보드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러까지 지금 보내셔야 되는데 리퀘스트도 같이 보내셔야 돼요. 리퀘스트를 같이 보낸 이유는 데이터 전송된 데이터를 꺼내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다 된 데이터를 리퀘스트에 담아서 JSP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드 컨트롤러가 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컴점 웹장 메인 써놨는데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설명을 마이크를 저기다 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조그만 소리로 우웅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이제 조금 어차피 코딩은 지금부터니까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당겨서 했습니다. 자, 요거 구조를 다 외운 상태에서 코딩을 하면 코딩이 조금 쉽고요. 이거 구조를 다 못 외우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잘 못 외운 상태에서 하면 코딩이 엄청 어려워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한 2개 정도 출력을 해서
저희 문 앞에 5가는 문 앞에다가 전부 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할 텐데요. 필요한 거는 이제 보드 컨트롤러가 필요해요. 뉴 해가지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드시고 이제 컨트롤러 보드 밑에 컨트롤러 점 보드 점 컨트롤러 만들어 주시고요. 네임은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보드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만들지 않고 그냥 진행합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보드 컨트롤러 만들어 주시고 보드 컨트롤러가 필요한 거 얘가 뭐가 필요하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필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변수로 서비스를 여기다가 보드 리스트 서비스 뭐 보드 컨트롤러 보드 리스트 서비스 등등등 점점점 찍을게요. 그 보드 리스트 서비스 그 다음에 보드 뷰 서비스 보드 라이트 서비스 그 다음에 보드 보드 업데이트 서비스 그 다음에 보드 델트 서비스 5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전부 다 변수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세터를 만들어서 이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터를 만들어서 생성된 서비스를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다. 지금 여기까지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모르는데 지금 서비스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소드 한 개 만들고 이 메소드로 여기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어디서? 디스패서 서블릿에서 보드 컨트롤러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려면은 메소드가 한 개 필요합니다. 실행 메소드를 저희가 한 개 만들어야 됩니다. 메소드는 퍼블릭 다른 데서 선언할 수 있어요 라고 써주시고 퍼블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타입이 뭐죠? 리턴 타입 여기 그림 그린 거 이제 외우시라고. 리턴 타입 JSP에 대한 정보를 리턴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 타입이 뭐라고요? 스트링. 아시겠죠? 이 그림을 다 외우시면 이제 코딩 짜기가 되게 편한 거죠?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이시고요. 메소드 이름이 뭐였죠? execute라는 메소드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뭘 받아야 돼요? 파라미터로 다시 보여드리죠. 파라미터를 뭘 받아야 돼요? execute 가려고 갖고 사이에 request 됐죠? 리퀘스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리퀘스트는 http 리퀘스트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http 리퀘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서블릿 리퀘스트네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타입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쓰시고 얘가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자. 사용을 해서 쓰시는데 이거 리턴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가 대시면 이 빨간 줄이 나는데 must 반드시 리턴 리저블 타입 스트링 타입에 리턴 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죠? 되셨나요? 나오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는데 리스트가 다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리스트 데이터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보여주는 대로 가야 되죠. 보여주는 대로. 지금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끝났다는 얘기죠.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처리 리퀘스트에 담아서 리퀘스트 리스트를 어디다 담아요? 리퀘스트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리턴되는 게 JSP 정보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서블릿으로 가야 되죠. 서블릿 처리가 다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JSP로 진행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진행이 돼서 여기서 HTML을 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디스패치로 와서 얘를 다시 사용자한테 전달이 돼요. 항상 리턴을 해서 리턴된 것을 처음 시작한 대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디스패치 서블릿이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JSP는 메소드 호출이다. 그러면 얘가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돌아가시는 거는 이쪽으로 JSP에서 다시 서블릿으로 돌아가고 서블릿에서 이제 메소드 처리를 다 끝나면 이쪽에 여기서 요청한 이제 JSP에다가 응답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응답해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저희가 이게 JSP로 갈 때 메소드 호출에 의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가 리턴돼서 나오겠죠? 문자열로 HTML이 전부 다 리턴돼서 다시 돌려주면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요청한 사용자한테 HTML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을 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선 한 개 더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 출력은 여기 선 그려서 카페는 수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전달돼서 사용이 된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실행되고 메소드가 전부 다 처리되면 이제 리턴되는 스트링은 뭐예요? 리턴되는 스트링. 저희가 스트링 데이터는 JSP 또는 뭐예요? 또는 URL 정보인 거죠. URL 정보에 해당입니다. 정보가 된다. 지금은 JSP로 가야 돼요? URL로 가야 돼요? JSP로 가셔야 되죠.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해가지고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리스트인데 사실은 이제 리퀘스트에 따라서 이제 뭘 처리를 할 것인지 하는데 저희가 리스트를 하니까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처리해보자. 그럼 이제 얘가 리스트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가 리스트일까요? 아닐까요? 얘가 리스트일까요? 이제 보기일까요? 쓰기일까요? 아니면은 쓰기 폼일까요? 뭐 이런 거 처리를 해서 저희가 쓰기 폼, 쓰기 처리, 수정 폼, 수정 처리, 삭제 이걸 뭐에 따라서 이제 리턴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리스트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생각하고 처리를 해보자. 여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시소 찍으면 되죠.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봅니다. 상단에 찍으시고요. 맨 앞에 뭐라고 치라고요? 클래스 이름 복사 붙여넣기 점 메소드 이름 execute 메소드 되셨죠? 넘어오는 데이터 한번 찍어보라고요. 얘가 널이면 안된다. 리퀘스트가 널이면 안된다. 찍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잘 나오면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거다. 플러스 리퀘스트를 이렇게 해서 찍어보시면 됩니다. 다 끝나면 저희가 리턴을 하시는데 문자열로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리턴을 한다 이런 얘기죠. 리턴을 합니다. JSP 폴더 어디 폴더에 집어넣을 거예요? 보드라는 폴더. 무슨 JSP예요? list.jsp 입니다. 저장하세요. 되셨나요? 저희가 여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소를 이용하시면 금방 확인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금방 확인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디스패치 서블렛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보편적으로 디스패치 서블렛은 사실은 건들지 않고 하는데 얘가 자동으로 설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얘네들을 생성하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써서 조립을 다 해놓고 처리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스프링에서는 그렇게 만들고요. 우리가 디스패치 서블릿을 건들지는 않아요. 건들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스프링에서 하는 일이 뭐냐? 스프링에서 하는 일은 자동으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된다. 그럼 얘가 컨트롤러예요. 얘가 서비스예요. 얘가 DAO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어노테이션. 클래스 앞에 어노테이션을 집어넣어서 알려주면 얘네들이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패키지 위치에 있는 거를 이거 찾아가지고 생성하세요. 그럼 얘네들이 스캔을 쫙 해서 찾으면 다 생성을 해놓고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스프링에서는. 근데 저희는 스프링이 아니니까 수동으로 다 만드시고 집어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안타깝죠? 안타까우시죠? 네, 스프링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메소드 나오기 전에 여기 프라이빗 변수를 썼으니까 저희도 여기에 이제 처리해야 할 컨트롤러를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해서 프라이빗 변수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게 보드 컨트롤러죠. 보드 컨트롤러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생성을 미리 어딘가 해놓으셔야 돼요. 어딘가 해놓으셔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보드 컨트롤러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할 건데 보드 컨트롤러 스페이스바 누르면 보드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나온다. 맞죠? 엔터 치세요. 왜 이거 엔터 쳐서 써야 되겠죠? 임포트
다른 패키지에 있죠. 임포트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여기 주소 처리했고 여기 임포트도 있죠. 이렇게 임포트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소문자 보드 컨트롤러가 보이세요. 바로 엔터 치시고요. 이꼬로 원래는 뉴 하시는 거죠. 뉴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된다. 세미콜론. 근데 서블릿에서 계속 이쪽에서 URL 받을 때 1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면 컨트롤러가 몇 개 생긴다? 10개. 이해되시겠죠? 10개. 그래서 뉴를 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서블릿, 그 다음에 컨트롤러, 서비스 이런데 뉴가 처리문에 해당되는 뉴가 있다? 그럼 다 지웁니다. 부여는 뉴를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처리를 해서. 아시겠죠? 부여는 뉴를 할 수 있는데 부여 객체는 데이터 저장해서 넘겨야 되니까 그 새로 그때마다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여는 생성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처리되는 거는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생성을 해놓은 거를 가져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얘네들 뉴하면 안 돼요. 뉴하면 안 돼서 이제 뉴 하는 것을 밖에서 하는 거죠. 밖에서 해서 저장해 둔다. 저장해 둔다. 여기 저장해 두는 클래스, 어떤 클래스를 할 거냐면 이닛 클래스를 함께 만들 겁니다. 초기화시키는 클래스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하는 변수, 이거를 컬렉션이나 맵 이런 걸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세터를 이용해서 퍼블릭 세터를 만드는 거죠. 퍼블릭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변수 세터 만드는 것은 뭐 그냥 리턴 타입은 보이드 집어넣고 말자. 그리고 셋 쓰시고 보드 컨트롤러를 이렇게 집어넣는 세터를 만드는 거죠. 그럼 파라미터로 보드 컨트롤러를 이렇게 받는 거죠. 보드 컨트롤을 받으시고요. 오브젝트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캐스팅을 여기서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닛 클래스에다가 이제 캐스팅을 해서 넣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챕터에서. 아니면 오브젝트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컨트롤러하고 쓰겠습니다. 어차피 컨트롤러 여기 한 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증거를 하고 증거를 디스 점 쓰시고요.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이꼬로 현재 컨트롤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자. 세미콜론 사용을 해봅시다 라고 세터를 한 개 만드세요. 아시겠죠? 이게 보드 컨트롤러라고, 이게 보드 컨트롤러 똑같이 보드 컨트롤러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원래 이렇게 세터 자동으로 만들면 이렇게 생기죠? 자동으로 만드시면 변수 이름도 다 똑같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컨트롤러라고 안 쓰시고, 저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컨트롤러라고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뉴를 안 하는 거죠. 뉴를 지운다. 이제 뉴를 지웁니다. 이런 얘기죠. 뉴 하는 거를 밖에서 해서 저장해 둔다. 뉴를 안에서 하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 널이 돼서 널 포인트 인셉션이 일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거 언제 생성해서 넣어도요. 저장해 둔다. 이거 이닛 클래스가 언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서버가 동작이 되면서 맨 처음에 딱 한 번만. 되시겠죠?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닛 클래스에 이닛 메소드 한 개 더 만든 다음에 초기화되는 메소드를 한 개 더 만들고 집어넣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터를 한 개씩 만들어서 꺼내가는 거, 이런 것 좀 써주시면 좋겠죠? 자, 클래스를 메인에다가 이제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 하시고, 저희가 그 클래스 한 개 만드시는데 이닛 클래스를 한 개 만드시는 거죠. 클래스 이름은 이닛 클래스입니다. 지우가시킨 메인 쪽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피니시 누르시고, 이 이닛 클래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버가 돌아가면 이거죠. 서버가 이제 실행하게 되면 서블릿 쪽인데, 저희가 디스패처 서블릿이죠.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init 클래스가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얘를 이제 호출해서, 호출해서 실행되는 클래스입니다. 호출해서 실행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쓸 거라고요. 하는 일은 이제 객체 생성 클래스를 쓸 거고, 하는 일은 객체 생성하는 거와 하는 일은
이제 얘네들이 객체 생성을 하고요. 생성하고 이제 필요한 객체들한테 세터나 생성자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객체를 그 세터나 생성자를 이용해서 넣어준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넣어주는 이제 객체를 한 개씩 만드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얘가 하는 일을 써놨고 얘는 그 PPT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생성해서 객탄을 만든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닛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그냥 쓰기는 좀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매번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다른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만들면 얘네들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이제 컨트롤러 저장하는 변수를 어떻게 만들죠? 컨트롤러 저장 변수를 선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꺼낼 때 순서대로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어넣을 때 key and value, 꺼낼 때 어떤 특정한 키를 가지고 꺼내는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키를 가지고 꺼내는 건데, 그 키를 가지고 꺼내는 구조, 데이터 저장 구조를 우리는 뭘로 쓰시면 좋을까요? key and value를 저장하는 구조. 다 배우셨어요? 네, 기억이 날까 간질간질 하시죠?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저장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맵을 이용해서 이제 쓰시는데, 프라이빗 여기서만 쓰시면 됩니다. 프라이빗 쓰시고 얘는 스태틱으로 선언하셔야 되고요. 그 타입은 맵 타입에 해당이 되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바 유틸의 맵이 나오시고요. 엔터 치면 제너릭하라고 나옵니다. 키는 이제 URL을 가지고 URL 앞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거나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처리를 내서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스트링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쌍따옴표 찍지 말고 그냥 스트링입니다. 타입이. 뒤에 거는 이제 보드 컨트롤러도 저장해야 되고 노티스 컨트롤러도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6개의 컨트롤러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장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장하는 것들을 쓰실 때에 이제 저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생성해서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장하는 게 타입이 전부 다 틀려요. 인터페이스를 쓴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클래스 이름 자체가 전부 다 틀려요.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서로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연관이 있는 것은 어떤 클래스든지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집어넣어라. 오브젝트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컨트롤러를 집어넣는 맵이다.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생성을 해 놓으시면 좋으니까 new 쓰시고요. new 그 저희가 그 맵 중에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시맵 정도를 이용해 그 생성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생성을 해서 쓰셔라 이런 얘기죠. 자, 변수 선언하는 게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컨트롤러 말고 서비스도 저희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서비스는 요거는 이제 뒤에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하는 걸 쓰시고, DAU도 있어야 돼요. DAU도 인터페이스는 있으나 메소드가 가장 다 처리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메소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메소드를 가진 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틀려요. 메소드들이 틀리다 보니까 DAU도 오브젝트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저장해서 하는 것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컨트롤러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 저장하는 맵이다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it 메소드를 한 개 만드는 거죠. 이제 public 쓰시고요. 실제적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해 놓는 것을 한 개 만드셔야 돼요. public 생성을 해서 저장하는 처리만 있어야 되니까 리턴 타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리턴 타입 보이드고요. 보이드고 생성해서 저장해 놓는다 뭐 이런 것을 써서 그냥 초기화시킨다 정도의 init 메소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보드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서 여기 컨트롤러 맵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때 컨트롤러 맵 이렇게 쓰시고 점 쓰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거든요. 그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게 put입니다.
맵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메소드는 put입니다. put. 아시겠죠? 이것도 전부 다 실습을 해드렸지만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 맵은 여태까지 많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냥 쓸 때 리스트밖에 안 썼잖아요. 저희가 푸시나 뭐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요. 문자열로 쓰셔야 되고요. 문자열로 쓰셔야 되고, 여기는 그 보통의 경우는 스프링에서는 클래스 타입으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이제 보드 컨트롤러죠. 그러니까 보드 컨트롤러하고 보드 소문자로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드 컨트롤러하고 써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new 쓰시고, 보드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서 보드 컨트롤러 했는데다가 집어넣자. 생성자를 만들어서 집어넣자. 세미콜론. 그러면은 보드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주면 뭐가 나와요? 보드 컨트롤러가 나와요. 근데 얘가 뭐로 나와요? 오브젝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사용해서 쓰셔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성을 했으니까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걔를 이제 초기화 시켜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맵이라는 데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꺼내다가 쓰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러 안에 뭐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선언해서 쓰시면 되세요. 선언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사용하신 거 보시면 여기 이제 뭐 set 보드 컨트롤러 얘를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 것에다가 이제 세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썼습니다. 어떻게 갖다 쓰지? 컨트롤러 세터를 세팅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세팅해서 사용하지? 예, 그냥 처리할 때는 가져다가 찾아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퍼블릭도 아니고, 아니 스태틱으로 선언된 것도 아니고, 스태틱으로 그냥 선언해서 쓸까? 생성을 못하는데 쓰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예, 그냥 스태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태틱. 근데 이제 꺼냈을 때 저희가 그 컨트롤러를 이거 보드 컨트롤러하고 들어오면 보드 컨트롤러하고 이름을 줘서 여기서 꺼내면 되거든요. 굳이 그럼 변수를 선언해야 될까? 그냥 타입 선언하면서 쓰면 안 될까? 예, 변수 선언 디스패치 서블릿은 변수 선언하지 않고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태틱으로 쓰기도 좀 그래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선언하지 않고 쓰자. 다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닛을 이제 보시면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어요. 생성을 해가지고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써서 얘네들을 이제 그 생성해서 저장을 해놔라 이렇게 시켜놔가지고 이제 나중에 찾는 거를 이제 따로 찾아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가져가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컨트롤러 꺼내가기 메소드를 한 개 만드는 거죠. 퍼블릭이고요. 퍼블릭 스태틱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스태틱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오브젝트이죠. 오브젝트 컨트롤러를 오브젝트로 집어넣었어요. 그 오브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get 컨트롤러 가져가자. 뭐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키를 집어넣어요. 스트링으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컨트롤러 네임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키라고 쓸게요. 키라고 쓰면 이제 여기 키에 맞는 것을 꺼냅니다. 여기 키를 가지고 와서 맵에서 여기 컨트롤러 맵에서 꺼내줍니다. 꺼내주면 이제 리턴 사용하시고 리턴 쓰시고요. 리턴 컨트롤러 이런 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이제 컨트롤러 맵에서 꺼내가는 게 .get을 쓰시면 되고요. 키를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서 꺼내서 리턴해주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변수가 프라이빗이니까 직접 접근할 수는 없죠. 접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꺼내가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 키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드 컨트롤러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이걸 꺼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꺼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닛이라고 해서 계속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닛은 초기화고요. 그 얘를 저장하는 것은 이제 빈 객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따로 써주면 좋은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이닛 클래스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자,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